부장과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션 2의 토론의 진행은 제주도청 라해문 15분 도시 팀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라해문 팀장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라해문입니다. 장시간 힘드시죠? 중간에 잠깐 쉬는 시간은 갖긴 했습니다만 이 상체가 좀 많이 뻐근하실 것 같습니다. 좀 기지개를 한번 펴보는 게 어떻습니까? 옆에 딱 붙어 있는 경우에는 위로 뻗어서 한번 기지개를 한번 쭉 펴주십시오. 저희가 이런 토론을 준비할 때 보통 한 2시간 정도면 딱 좋은데 이런 토론을 또 자주 만들 수가 없어서 또 그리고 또 자리에 오늘 토론에 어렵게 모시는 분들이 또 있고 해서 좀 무리했습니다. 사실은 무리해서 오후 시간대 두 번의 토론 시간, 토론 주제를 좀 잡아서 이야기를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린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오늘과 같은 토론이 사실 자주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야 도민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15분 도시라고 하는 정책에 대한 이해를 또 높일 수가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또 일종의 아젠다, 의제들을 이런 것들 제시를 해서 정책에 또는 기본 구상에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섹션에 우리 주제 토론을 해주시는 네 분의 연사가 있는데 먼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수국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보행과 교통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주실 건데 손상훈 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 지역사회 보장이라고 하는 그런 업무를 이를 지금 지역하고 같이 협업하시는 선생님입니다. 조경혜 사무국장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15분 도시 이전에 도시의 문제를 또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또 중간 지원 조직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입니다. 김성훈 팀장님 모셨습니다. 그냥 순서에 따라서 오늘 우리 먼저 우리 박수 교수님 모시고 도시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녹지 공간의 역할이라고 하는 주제 토론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발표 분들은 자유롭게 서서 하셔도 좋습니다. 저 앉아서 하는 게 체질이 안 돼가지고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조경 공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15분 도시하고 연결을 한다면 15분 도시 안에라는 그 사람이 편하게 보행도 하고 자전거 타고 생활할 수 있는 그 안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조경 공간입니다. 공원 녹지 시설은 도시 계획 시설 중에 하나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이번에 코로나 때 보시면 공원 이용률이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라든지 빌라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안에만 있다 보니 너무 답답해가지고 사람하고 접촉은 하기 싫고 그래 마스크 쓰고 나가는데 좀 사람 좀 없는 데가 없을까? 그러면 이제 사람 없는 시간대 공원 때 가서 산책도 많이 하시고 아니면 뭐 동네 산책길 걸으시다든지 그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15분 도시에 반드시 들어야 되는 그런 시설 중에 하나고요. 그 적용국간이 보면 어떤 혜택이 있냐 보면 첫 번째는 미적인 영향입니다. 건강정진 쪽에 보면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인 건강 쪽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디 이쁜 정원이라든지 이쁜 경관이라든지 아름다운 숲이라든지 요즘처럼 벚꽃 이렇게 해가지고 유채꽃 있으면 가시면 정말 심리적으로 좋지 않습니까? 즐겁고. 그 다음 기능적인 부분을 보면 기후적인 요소 보면 열섬 완화 현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원래 열섬 쪽으로 제일 유명한 데가 대한민국의 대구였습니다. 예전에 문 시장님이 대구에 어마어마하게 계획 없이 나무를 심으셨지만 어쨌든 많이 심으셨어요. 그래서 대구에 전체적으로 도시의 기후가 기온이 엄청 떨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미기후 조성입니다. 하나 나무라든지 어디에 심느냐에 따라 가지고 많이 다릅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여름 같은 경우에 보행로 같은 경우에 여름철 같은 특히 제주 같은 경우 6개월이 그냥 덥습니다. 근데 도로에 가지고 보행을 걷고 싶은데도 거기에 나무가 없어가지고 그늘이 없으면 못 걷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의 미기후 쪽으로 또 들어갑니다. 여러분 걸으시려고 할 때도 나무가 있고 쾌적하게 그늘이 있으면 얼마든지 산책도 하고 낮에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예. 그처럼 뭐 외부 쪽에 해가지고 환경을 굉장히 기후적으로 환경을 좋게 만들면 집 안에 냉난방 에너지까지 저감하니까 같이 연결됩니다. 예. 이게 그 탄소 에너지 저감까지도 다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건강검진으로 해가지고 특히나 걸어 다닐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심혈관 계통에 굉장히 좋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생태적으로 보면 동식물 서식지 제공대가 자연순환 현상이나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는 데는 당연히 여러분들 다 아시듯이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특히나 수목으로 해가지고 미세먼지 저감하고 탄소 중립 역할은 여러분도 잘 알고 요즘 산림청에서도 이쪽으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공원의 유형을 보면요, 크게 생활권 공원하고 주제공원이 있습니다. 15번 도시에 해당되는 거는 요 앞쪽 도보권 근린공원까지가 해당될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저희들이 이제 적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해본 결과 소공원은 뭐 유치거리가 없습니다.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보통 250m 이하에서 2, 3m 안에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서 안에 여러분 집에서 애가 2, 3m 걸어가면 안에 어린이 놀이터 하나 있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근린 생활권 같은 경우는 보면 500m 이하, 그래서 7, 8분 정도. 우리가 1시간에 4km를 건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5분은 1km가 됩니다. 거리상으로. 여기 포함되는 게 도보권 근린공원까지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15분 도시 안에 얘기한다면 공원 쪽으로는 도시공원 쪽으로는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도보권 근린공원까지가 들어가서 같이 연계돼서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녹지 같은 경우도 보면 완충 녹지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재해 쪽에 재해 방지, 뭐 공해 방지, 사고 방지 쪽이고요. 경관 녹지 같은 경우는 도시 중에서 굉장히 좀 이쁜 경관이 있을 때 즐길 수 있는. 그 다음 녹도 같은 경우가 연결 녹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행로라든지 아니면 하천변이라든지 여러분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이 제일 밑에 녹도, 연결 녹지입니다. 그래서 15분 도시 같은 경우에 근린공원부터 시작해서 어린이공원, 소공원이 다 들어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거지부터 해가지고 서비스 어떤 생활시설까지 가는데 연결되는 연결 녹지까지가 얼마나 쾌적하게 갈 수 있냐. 요까지 다 연결하는 게 적용 관점으로 봤을 때 15분 도시의 굉장히 키 포인트가 될 거로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 도시 공원 중에서도 보면 도시 자연공원도 있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도시 자연공원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자연공원하고 헷갈린다고 해서 도시 자연공원 구역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면 제주시라든지 서귀포라든지 해가지고 자연공원구역도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15분 도시하고 연결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주 같은 경우에 특히나 오름 같은 경우하고 연결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15분 도시 할 때 오름도 연결된다면 그것까지도 우리 연결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이게 도시공원의 양적 평가였습니다. 기존에 하던 방식이었습니다. 다 동 위주로 행정 단위 위주로 해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평가를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국토교통부에서 보면 법적으로 1인당 녹지 면적이 6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보면 행정동상으로 해가지고 어떤 동은 그 노란색으로 돼가지고 이쪽 같은 경우 노란색 되는 경우는 보면 6제곱미터 이상이 있기 때문에 이 행정동은 충분히 공원이 충분히 설치가 되었다. 그 다음에 초록색 같은 경우는 그 0 정도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6제곱미터 이상 되면 아주 좋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노란색이 없는 쪽이네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행정동으로 나눴을 때 우리가 동으로 접근을 하는 방식이 예전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걸 인구 중심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행정력이 저렇게 큰데 어느 동은 된다는데 우리 동이 저 육제공민대 이상 된다는데 내 주변 500m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지 말고 인구로 전 면적을 가지고 50m 면적으로 다 나눠가지고 요 사람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6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지역이 어떻게 되는가를 분석하니까 요거는 동지역만 빼가지고 했습니다. 앞에 봤던 행정구역하고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거예요. 같은 동 안이라도 실제로 그 동이 뭐 6제곱미터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내 주변에 실제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 거기다 보면 공원이 있더라도 질적으로 다 같은 공원이냐 아니거든요. 좋은 공원이 있는가 그래 양적으로 질적으로 다 평가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는 그런 인구 단위로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생활권으로 해가지고 지금 서울의 건축공간연구소에서 대구시를 상대로 작년 12월 달에 나온 보고에서 보면 대구시를 상대로 시범 도시로 해가지고 생활권 구역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느끼는 게 어떻게 나오냐면 내 반경 400m 세 군데를 했는데 15분 도시가 아니고 1km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생활권은 400m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국토교통부에서 얘기하는 생활권, 서울시에서 하는 생활권,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말하는 15분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어느 동네 내 생활권이 어떻게 되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접근으로 된다면 우리가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이제 여러분들이 쾌적하게 느낄 수 있는 자연을 여러분 삶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공원과 녹지 시설을 넣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그 발표 시간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정확하게 10분을 좀 잘 지켜주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앞에서 2시간 정도, 2시간 넘게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 토론은 좀 가볍게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또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일단은 우리 박수 교수님은 동네 생활권의 녹지에 대한 부분을 맨 마지막에 좀 정리를 해주신 것 같고요. 제주도가 자연지역이 넓죠. 그래서 공원에 대한 이 욕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필요를 잘 못 느끼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실제 도시 지역 안에서의 공원 면적은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특히 저는 그 읍면 지역에 어린이 공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서 놀 만한 공간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그 우리 15분 도시의 기본구상의 공원과 관련된 녹지와 관련된 좀 가이드라인들이 좀 제시가 돼서 실제 구체적인 생활권 계획이 좀 수립될 때 우리 아이들을 위한 그런 공원 또는 이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생활공원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런 내용 중심으로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 손상훈 박사님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연구원 손상훈입니다. 저는 BMW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BMW랑 제가 알고 있는 BMW는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말하려고 하는 BMW는 B는 바이시클 할 때 자전거고요. M은 메트로라 그래서 원래 지하철, 도시철도를 의미하는데 제주 같은 경우는 이제 버스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W는 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워크, 즉 도보, 보행을 의미합니다. 비싼 차이기도 하지만 비싼 차를 탄다고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차를 많이 타게 되면 건강에 비례해서 나빠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또 BMW가 또 건강을 대표하는 그런 용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추진하는 15분 도시 계기로 자전거, 대중교통, 보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잠깐 자동차 얘기를 다시 해볼까 합니다. 한 10년간 제주 지역의 자동차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요. 2010년 25만 대였는데요. 2020년 말 기준 39만 대,
한 15만 대 정도가 10년간 증가했습니다. 연평균 15,000대 정도 증가를 했고요. 제주 지역의 자동차를 2대 이상 보유한 가구를 그 제주의 사회지표라는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2021년 조사를 해보니 전체 가구의 34.4%가 자동차를 2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가구다라고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만 봐도 자전거, 대중교통, 보행 중심으로 환경을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동차 천국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자동차를 복수대를 갖고 있는 가구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또 다른 수치가 있는데요. 이건 굉장히 저도 이 통계 자료를 보면서 놀라워했던 건데 자동차가 없는 가구 비율 역시 굉장히 높다. 아까 말씀드린 2021년 제주의 사회지표 이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가 없는 가구 비율이 22.6%. 즉, 4가구 중에 한 가구는 자동차가 없는 거예요. 즉, 자전거, 대중교통, 보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람 역시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놀라운 사실은 그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가구만 추려서 분석을 해보니 차량이 없는 그런 가구의 비율이 40.3%. 넉넉하게 두 가구 중에 한 가구는, 즉 가구주가 60세 이상일 경우에는 차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전거, 대중교통, 보행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시점에 15분 도시를 하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전거, 대중교통, 보행이 또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각각의 계획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전거 같은 경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이 법률에 따라서 시장, 군수 등은 5년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자료에 보면 이 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여러 가지 상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생략하도록 하고 여기에 핵심은 이 계획을 통해서 충분한 인프라를 공급해라. 그리고 그런 인프라 공급과 함께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라라고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금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이 작년에 용역이 또 나왔었고요. 지금 용역 중에 15분 도시로 말미암아 현재 중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5분 도시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대중교통을 살펴보면 대중교통 역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년마다 국가도 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운영부터 공급 다 하게끔 되어 있고요. 여기에 또 흥미로운 사실은 이 계획에 자전거와 PM을 연계하는 방안을 수립해서 제시를 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제주 지역에서는 작년에 이 계획이 고시가 됐고 15개 추진 전략 28개 과제가 추진 중 혹은 추진될 예정에 있습니다. 분량적으로는 보행이 가장 긴데요. 보행 역시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 계획이 존재합니다. 법률에 따라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용역이 발주돼서 입찰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각각 수립되고 추진되는 계획이 저는 15분 도시를 통해서 통합적으로 좀 더 바라볼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전 그런 기본 계획, 법정 계획들이 다분히 공급자, 운영자 측면에서 공간을 바라보고 그리고 공급 중심의 이런 정책이었다면 15분 도시를 계기로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관점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자 관점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접근성 측면에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데 저는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흔히 교통 환경과 이동 공간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에 도로 다이어트라고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번 15분 도시에서는 도로 다이어트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도로 다이어트의 정의를 살펴보면 자동차가 과도하게 점유하고 있는 도로 공간을 줄여 도로를 합리적,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주로 추진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더 이전에 1990년대에는 미국의 다수의 주에서 활발히 추진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그 시초는 1970년대 미국이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연세대 앞에 대중교통 전용 지구를 추진하면서 이 사업을 첫 번째로 추진을 했었고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금도 매년 도로 다이어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선 서울시가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 우리 일단 서울시를 바라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의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도시에서 추진되는 도로 다이어트가 과연 제주 지역에 꼭 맞게 이식을 할 수 있을 건가? 정답은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제주의 그 공간은 저는 도농복합이라는 특성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즉 또 한 가지는 제주는 다수의 공간이 계획에 의해 형성한 도시가 아니다. 이 도로 다이어트는 도로 공간이 충분하고 자동차 통행량이 도로 수준에 비해 적은 구간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되는데요. 제주의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비율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저 또한 연구진이긴 하지만 이 도로 공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지 굉장히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PM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드렸었는데요.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부르고 여러분 많이 보실 텐데 이 PM 역시 그 대중교통과 자전거와 보행 사이를 메꿔주는 그런 장치로 굉장히 역할을 하고 있고 15분 도시에서도 그 역할이 검토될 예정인데 저는 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는 좀 다각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이동장치가 주는 장점이 굉장히 분명하지만 단점 역시 굉장히 많다. 그리고 사고에 취약하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사업자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장점과 단점을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자전거 대중교통 보행 이 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굉장히 우리가 고심해야 될 사안이 결국은 인프라가 구축될 수밖에 없고요. 뭐 보행 공간이라든지 자전거 공간, 대중교통 시설, 수단, 즉 인프라에 대한 공급이 우리가 지금 매일 통행하는 그런 일상생활 행태를 변화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이 확대될 수 있을지, 사실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활동들이 이걸 전제로 하고 있는데 실제 이 전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통에는 교통 문화 역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는 교통 문화 역시 성숙될 필요가 있고 이런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1990년대 도로 다이어트가 굉장히 활성화됐는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처음에는 자동차 중심의 생활 환경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게 누적되면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그게 한계에 다다랐다. 사고, 혼잡, 자동차를 사면 살수록 더 혼잡해지고 더 사고가 많이 나는 상황에 직면했던 건데요. 서울에서 2000년대 도로 다이어트가 유행했던 것도 1990년도에 이런 반성 때문에 서울시에도 이런 계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에서도 이런 공급 정책뿐만 아니라 문화 정책 역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입만 줄이고 나머지는 자료로 가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행과 자전거 대중교통에 대한 이슈는 첨예합니다. 사실은 이게 특히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가장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효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또 논란도 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에어룹에 갔는데 에어룹 주민들은 에어룹에서 공급하는 공공의 서비스를 전달받기 위해서 읍사무소를 찾아가는데 2시간 걸리는 거예요.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면 왕복을 하는데 2시간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중교통의 정시성도 확보를 하면서 대중교통 체계를 개편을 해서 도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읍면 지역은 그 불편이 전혀 체감되지 않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대중교통에 관련된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또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체감의 속도는 매우 느리다라고 하는 것들이 아마 15분 도시에서도 고스란히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보행에 대한 말씀도 또 자전거에 대한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보행 자체는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동안 너무 편하게 자동차를 이용했던 그런 불편함.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길에 나오면 차를 피하는 게 익숙합니다. 이 익숙함이 그 불편함을 못 느끼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주요한 이슈 중에 하나, 우리 기본구상에서 이 15분 도시에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공간을 재구조하는 게 여러분들과의 합의에 의해서 조금씩 변화되고 또 제주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세 번째 이야기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환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경애 사무국장님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무국장으로 역할하고 있고 지역의 사회복지 영역들을 연결하는 역할인들인데요. 이제 15분 도시 했을 때 도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저도 도민이기 때문에 몇 분들하고도 얘기를 나눠봤는데 제가 원고에도 썼지만 내 주변에서 내가 이용할 수 있다고 다? 이렇게 처음에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는 처음에 이게 공약사항으로 오픈이 되면서 조금 더 당선을 되고자 하시는 분의 의지가 있다 보니 표현이 그렇게 압축적으로 됐던 것들이 현재 사실은 오해에 있고 도민의 입장에서는 혼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자리가 그런 혼선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자리는 꾸준히 해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도 했지만 현장 안에서 보면 이게 궁극적으로는 도민의 삶의 질하고 연결이 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다 해당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누구나에는 정치 색깔도 따로 필요 없고요. 더 약자인 사람도 포함되는 모든 포괄성이어서 삶의 질 또는 아까 그 부산의 사례처럼 슬로건 자체에 벌써 시민의 행복 뭐 이런 권리들이 있는데 이게 체감하는 체감도는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서 그런 거에서 오는 간극에 대한 고민은 우리 꾸준히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민선 8기 되면서 중요하게 공약으로 제시가 되었고 도민들에게는 그때부터 이제 이게 뭐지라고 하는 그리고 기대가 생겼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활하는 곳에서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다 갖춰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에서였다라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얘기를 들어보면 다 갖춘다는 건 자의 해석이라고 하는 게 조금 붙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들이 좀 아울러 됐으면 좋겠고 기대하는 거는 이런 욕구라고 하는 우리 니즈는 동일하게 다 있다. 그러면 아까 플로어에서 여러 가지 질의들이 나왔던 것 또한 니즈에서 저는 나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다 같이 수용하면서 저희가 담아내는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겠다. 저도 배경 지식을 이거 토론회 하면서 조금 여러 가지 찾아봤고요.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된 건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는 용어가 있잖아요. 우리 결국은 각각 부서에서 단절 또는 분절되었던 사업들이 법정계획이라고 있습니다. 법정계획은 제출하는 기간 안에 아까 우리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도민들은 그 법정계획을 잘 모르세요. 법정계획이 뭔지 잘 모르시지만 행정에서 꼭
시민들, 도민들을 대상으로 날짜가 정해져 있는 계획을 제출하는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다양한 법정 계획들이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라는 게 있고요. 예. 그 안에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다루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복지 계획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지금은 복지 영역은 누구나가 다 해당하기 때문에 사회보장 영역으로 확대가 되었고 그 확대 영역이 앞서 기조에서 나왔고 우리 김영준 박사님 교수님 말씀했듯이 필수 기능이라고 하는 것들로 같이 결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도민의 삶의 변화를 주는 것이다라는 설명을 조금 아울러 드리고 도민들은 되게 다양하게 욕구들이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 내가 욕구가 있는 것들은 옆 사람도 있는 거다. 근데 이거를 모두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고 그 계획들을 반영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가 원고에 좀 적어봤습니다. 복지 기준선이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아마 일부 또 아시고 일부는 모르세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복지 기준선은 뭐냐면 제주 도민이면 누구나 복지의 선이라는 기초선이 있습니다. 그 지표를 삼아서 그게 도달하면 복지 기준선이 수립된 것 이후에 달성됐다. 어느 정도 향상됐다. 이런 지표가 되는 건데 이게 이미 2019년에 수립이 되었고요. 이런 자료들이 우리 연구진이나 도정에서 꼭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인구 변화잖아요. 근데 내가 느끼는 인구 변화하고 데이터로 나오는 인구 변화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여성가족 인력 그 연구센터에서 가족 실태 도만 전수조사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는 법정 기본계획들의 자료들을 조금 같이 통섭을 해서 통합해서 일부 같이 보셔야 이 삶의 질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말하는 시설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갈 때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같이 참고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생활권 설정이 아마 기본 구상이라고 지금 여러 차례 나왔는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소개해 주셨듯이 권역이 있고 생활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 이거 정립되지 않았지만 제가 제안을 드리면 제주도는 암묵적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행정이 동지역 하나와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도는 6개 권역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런 권역 설정하는 것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과 또 하나는 생활 설정을 할 때 기준을 뭘로 할지는 앞으로 하신다고 했을 때 이게 지금 동서 간의 그 차이 그리고 동 안에서도 남북 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기반을 해서 알려주시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여기에 주민의 자발적 참여는 필수입니다. 예. 도민이 잘 모르는데 주민이 잘 모르는데 행정에서만 한다 그러면 이거 분명히 괴리감이 생길 것 같고요. 그래서 주민 참여 오늘 이렇게 오신 것만으로도 저는 좋은 신호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참여 안에서 함께 설계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페이퍼 보시면 79쪽에 그 중간 단락에 보면 본격적으로 실행하는 단계에서 도의 부서 간의 협업 이게 말이 쉽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협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합의 그리고 지금 올해 조직 개편을 했는데 15분 도시가 과만 생겨서 이게 같이 과 단위로만 또 가능할지에 대한 궁금증과 걱정도 사실 있습니다. 이 같이 봐야 되고 패러다임이 변했고 그리고 한 가지 계획으로 퍼펙트가 안 된다는 걸 이미 오늘 계속 얘기가 나와서 우리는 협업의 경험이 있는가부터 해서 내부적으로도 그런 부분 그리고 읍면동 단위의 협업 관계들도 탑다운식으로 그동안의 행정에서 절차들이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것들에 대해서는 협업하십시오라고만 해야 했지 어떻게 할까는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주는 여러 도민들이 파트너가 되어 주시기를 저도 좀 기대를 해보는 것 있고요. 15분 도시라고 하는 시간 개념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미 15분은 시간 개념으로 되어버렸으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풀지 예, 함께 고민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 기대는 긴 호흡과 꾸준한 지구력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조경희 국장님께서는 우리 복지 현장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이 복지와 관련된 지표를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역사회 보장 지표와 사회 보장 지표라고 하는 것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고 구체적인 내용을 다 여기 다 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제주도도 복지 기준선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수립을 했습니다. 제주원권에서 2019년에 수립을 해온 게 있거든요. 사실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생활 필수 시설의 어떤 기능을 결정하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생활권 설정에 대한 방향을 좀 말씀을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주신 거는 이게 15분 도시라고 하는 게 도정의 핵심 정책이고 좀 더 긴 호흡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과단위의 실행력만을 가지고는 이제 힘들지 않겠냐. 그래서 관련된 부서 아마 부산도 아까 그 발표 시간에 여러 부서와 이제 협업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처럼 제주도도 이후에 조직에 이제 그런 흐름들이 좀 생겨나야 이게 정말 이 제주의 공간을 바꾸고 도민의 삶을 바꾸는 그런 정책으로 갈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보기에도 복지는 삶의 질을 유지하는 거라고 한다면 문화는 삶의 질을 더 좋게 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그 김성훈 우리 팀장님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랑 같이 보기가 쉽지는 않아서 좋습니다. 그럼 제가 해보겠습니다. 손이 세 개가 아니라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위치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저의 복지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졌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이곳 웰컴 센터에서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여기까지 오실 때 자가용이나 택시를 타고 오신 분 손 들어주십시오. 대부분 타신 것 같고 대중교통을 타고 오신 분 손 들어주세요. 대중교통 아니면은 걷거나 자전거나 그 전기자전거 같은 걸 타고 오셨다. 그래도 꽤 되는군요. 그래도 대부분은 자가용 택시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러면은 한 분만 집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자가용을 타고 오신 분들 중에서 여기 오시는 중에 무엇을 보셨는지 구체적으로 혹시 한 가지만 소개할 수 있는 분?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중간에 상점이나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뭔가 서로 인사를 나눈다거나 그러지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그 도시의 패러다임 자체가 그 왼쪽에 있는 메뉴에 있는 계획 자체가 우리가 임시수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중에 낙동강 전선까지 밀리니까 제주도를 임시수도로 염두에 두고 더 이상 밀렸을 때 한 3만 명인가 그 정도 살 수 있는 도시로 급하게 급조한 도시고 이게 현재 원도심의 골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아래로 점점 이게 공간이 확대되면서 공간 자체 거창하게 넓어지지만 이 과정에서 경제적인 효율성이나 생산성 위주로 도시가 건설된 측면이 있습니다. 저 같은 도시쟁이들의 좀 원죄일 수는 있는데 하여간 왼쪽에 있는 패러다임이 현재까지 패러다임이었고 도시계획에서 현재 15분 도시를 통해서 지향하려고 하는 것은 오른쪽에 도시생활계획을 현재 지향하고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 도시의 삶에 있어서 뭔가 우리는 너무 많이 생각하는 대신에 느끼는 건 적은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벚꽃을 볼 수는 있지만 좀 더 느끼는 바에 대해서 디테일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도시쟁이들은 왼쪽에서 보는 것처럼 하늘 위에서 보는 그 마스터 플랜들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 도민들의 삶은 지상 위에서의 삶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효율성이나 경제성에 좀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하나 세세하게 살피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계가 아니고 우리는 노예가 아니고 우리는 가축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 위에서 서로 간에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른쪽처럼 실제로 좀 더 삶의 현장에 가까운 도시 전략을 세우려고 이 자리에 모인 거라고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원이 아니라 행복할 권리인 사람으로서 어떻게 우리의 도시를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그 얘기를 지금 하기 위해 모인 것 같고 부족하지만 시작점이 된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면 그 아까 했던 얘기에 이어지는 것인데 기존의 자동차나 석유 중심 사회에서 벗어나서 삶의 방식을 바꾸고자 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 박지인 교수님께서 아까 강의를 해주셨고 제가 오늘 발표하게 될 이동성 중심의 이야기이긴 한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넘기겠습니다. 꾸리치바에서 얘기하는 이동성, 정체성, 지속 가능성 중에서 이동성 중심의 내용이기 때문에 뭐 코끼리 전체로 치면 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아니면 더 작을 수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나름대로 상징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믿고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그 제주연구원의 착수보고의 자료를 일부 발췌한 것인데 아래쪽에 실행 목표 9개 사례들을 보면은 포틀랜드 20번 도시 외에는 주된 실행 목표가 보통 이동성 위주로 짜여져 있고 대중교통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보행과 자전거 중심으로 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연구원 착수보고의 상에서 좀 보았을 때 당연히 보완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문제를 논하고 그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생활권을 어떻게 설정하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뭐 평균 8분 내에 그 직선거리 기준 등으로 하는 내용을 볼 때 우리가 향후 조심해야 될 세 가지 함정을 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평균의 함정, 두 번째는 직선의 함정, 세 번째는 네트워크의 함정을 극복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평균의 함정은 이 그림은 조지 밀러의 불평등한 장면에 있는 건데 뭄바이의 도시 화면입니다. 당연히 이 도로를 중심으로 왼쪽에 있는 판자촌이랑 오른쪽에 있는 주거단지는 당연히 다른 곳이라고 우리는 경계지어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프레임 아래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 행정동이나 아니면은 이 구역 일대를 아까 조경 관련해서 아까 발표를 해주셨는데 그거와 비슷하게 하나로 뭉탱이 지어서 녹지 공급 관련된 서비스를 평가해 본다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오른쪽 같은 녹지를 누릴 수 없지만 누리는 것처럼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평균이 디테일과 사람들의 삶을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 직선의 함정입니다. 직선의 함정은 저희 센터 근처에 있는 관덕정과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저기 중앙성당 쪽 일대로 가는 길인데 제주읍성의 그 서쪽 라인입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공간에서 위쪽 끝으로 넘어간다고 했을 때 걸어간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는 드론이 아니고 새가 아닙니다. 걸어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드론과 같이 직선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오른쪽처럼 도로를 따라서 지나가는데 이것 또한 좀 석연치가 않습니다. 직선거리에서 도로거리로 가야 되는데 이 정도까지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네트워크의 함정이 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왼쪽에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오케이 뭐 내비 따라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은 과연 그럴까? 왼쪽처럼 일반적인 네트워크에 따르면은 사람은 이 거리를 따라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횡단보도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길이 뭐 법률적으로 따지면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한 이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과 같이 제가 뭐 손으로 그려본 거긴 하지만 왼쪽에 차량을 위한 네트워크와 오른쪽에 사람을 위한 네트워크는 서로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뭐 경로를 따지면 왼쪽과 오른쪽처럼 이렇게 좀 돌아서 가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 주로 쓰는 길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른쪽 같은 길을 따라 다니면서 일상생활의 모든 기억들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의 장수성과 모든 생활권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저는 굉장히 소소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보행과 자전거를 위한 네트워크 데이터부터 만들어져야 이걸 토대로 그 생활권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뭐 450m, 400m 정도 권역이라면은 걸어서 한 400m 정도의 권역으로 따지면은 원형과는 좀 다른 형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 네트워크부터 만들어야겠다. 그럼 무엇으로 만드는가? 그 국가 데이터들 중에서는 제가 아는 범위하에서는 보행 네트워크가 제대로 정비가 아직은 제대로 되지 못한 걸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오픈 스트리트 맵이라고 하는 참여형 오픈소스 지도 플랫폼 위키백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키백과의 지도 버전입니다. 이 플랫폼으로 지금 그 영국 런던에 있는데 오픈 스트리트 맵이 영국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가져왔고 여기 보시면은 좀 흐리긴 하지만 작은 점선처럼 보이는 실들이 복잡한 실들이 전부 다 보행로입니다. 차량 네트워크가 별개로 구축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확대한 그림인데 이것처럼 보행과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 사례가 있고 이 모델을 가지고 사실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저희 센터에서 원도심을 중심으로 현재 사업 계획을 구성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전거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자전거 사이클 OSM ORG라고 하는 곳인데 같은 OSM 기반이고 그 자전거 네트워크 중심으로 지금 지도를 서비스하고 있는 것이고 이거는 파리 15분 도시 하는 파리의 전격입니다. 이 모든 거미줄 같은 네트워크가 다 자전거 도로입니다. 뭐 오늘 일부에 부산에서도 귀한 걸음 오신 분이 계신데 사실 저도 보행 네트워크에 관심이 많아서 부산 감천문화마을에 가서 실제로 답사를 다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길들, 자동차는 절대로 못 다니는 이 길을 다니면서 그 네트워크들을 전부 다 한번 그려봤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기억이었는데 그래서 왼쪽처럼 현장 조사를 하고 이틀에 걸쳐서 현장 조사를 하고 한 명이서 했는데 생각보다 하루에 많은 영역을 언덕 오락내락하면서 조사할 수가 있었고 가운데처럼 정리한 다음에 오른쪽처럼 캐드 지도로 그 GIS 데이터로 만들어서 한번 중심성 분석을 해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안 한 것도 아닙니다. 그 과거 데이터이긴 하지만은 그 1914년 그 지적 원도를 이용해서 1295장을 붙여서 그 경로 보행 중심성 그 도로 중심성만 가지고 과거에 당시 사람들이 중심지를 어떻게 생각했는가로 일단 분석을 해봤고 실제로 뭐 이런 결과도 얻었습니다. 당시에는 중심성이 전부 다 제주성 안에 있었던 걸 발견할 수 있었고 뭐 오픈스트리트맵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이런 QGIS 같은 GIS 프로그램을 가지고 중심성을 당연히 바로 불러가서 분석할 수가 있었고 뭐 이런 결과들이 일단 이거는 15분 도보권으로 당연히 이거는 보행 중심의 네트워크 데이터가 아직 제대로 구축이 안 된 사례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분석이 자체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뭐 자전거는 이렇고 차량은 이렇다. 그 차량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만약에 분석을 해봤는데 원도심 차량 중심으로 공간 구조를 분석하면 원도심이 당연히 좀 중심지에서 밀려나 있는 상황이었고요. 뭐 이걸 좀 더 확대한 결과인데 뭐 5타입니다. 15분 도보권, 15분 자전거, 차량 등. 당연히 이게 서로 차량의 입장, 자전거의 입장, 보행의 입장에 따라서 같은 도시를 경험하는, 활용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호랑이와 토끼와 같은 생활권을 공간을 다닌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멘탈 맵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코드를 제가 지인한테 입수를 해서 오픈스트리트맵 데이터를 바로 호출할 수 있는 코드 라이브러리가 있길래 그걸로 한번 일단 데이터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지만 보행 쾌적성에 대해서 기존 논문에 있는 내용을 한번 참고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뭐 당연히 이 내용대로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아직 제대로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하지만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뭐 이거는 좀 더 본 것인데 사실과 다르긴 하겠지만은 일단 가능하다. 이 길을 따라 일단 갈 텐데 일단은 저희 팀이 2명이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원도심을 중심으로는 한번 사례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유쾌하게 우리 팀장님이 역시 우리 도시쟁이답게 유쾌하게 발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주요 내용을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세계의 함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평균과 그다음 직선 네트워크의 함정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면서 이제 보행과 자전거 네트워크를 정말 구축할 수 있다. 그런 데이터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보행 생활권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유쾌하게 해주셨고 저는 앞부분에 충분히 말씀은 못하신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한 것 같아요. 커뮤니티라고 하는 게 걸어 다녀야 생길 수 있다. 그냥 자동차 타고 다니면 그냥 휙 지나가서 벚꽃은 봤지만 사람들의 표정이나 얼굴은 못 본다. 우리가 15분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거는 이 생활권 안에 커뮤니티와 공동체라고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그걸 놓지 말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시간은 뭐 5시 50분까지 이렇게 준비를 했지만 5시 50분을 꼭 안 채워도 좋습니다. 앞에 시간에 너무 진지하게 토론을 했기 때문에
저희 후반부는 좀 가볍게 또 말씀을 또 하셨지만 또 그럼에도 나름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저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꼭 좀 보태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 제주 청년센터의 정지수라고 합니다. 그 나의 해방일지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살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젊은이들이 주인공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오늘 모인 거는 이 제주 해방일지를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한 논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거주지 근거리에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생활권을 조성해 보자는 건데, 우리가 일상을 누리기 위한 그 필수 기능들이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제가 조천 신촌에 살지만은 웬만한 건 다 해결이 됩니다. 영화관이 없어도 넷플릭스 있고요. 이마트가 없어도 대형 식자재 마트랑 뭐 다이소나 인터넷 쇼핑몰이 있기 때문에 다 해결이 됩니다. 두 가지가 남는데요. 결국 일자리와 의료입니다. 다만 의료는 이 비상시적인 이슈니까는 좀 차치하더라도 일자리가 가장 큰 문제인 건데요. 저도 이주민 출신인데 제가 처음에 구자 한동리에 살다가 지금 조천 신촌으로 이사 온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일자리. 구자에서는 일자리가 없었거든요. 근데 시내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는 결국 신촌까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자리를 중심으로 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근거리 생활권 조성이라는 게 사실 성립이 안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이게 사실은 이런 일자리가 해결이 돼야, 내가 근거리에서 내 생활권이 조성이 돼야, 아까 저탄소 얘기도 나오셨지만은 자 이제 자연환경을 생각해서 차 타지 말고 자전거 탑서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포틀랜드형 모델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일자리, 로컬 창업이라든지 로컬 비즈니스를 통해 가지고 내 집 근처에서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가 있어야지 뭐든지 해결이 되는데, 사실 오늘 그 논의에서 그 일자리에 대한 얘기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쉬워서 지금 일자리에 대한 논의는 25분 도시 담론 안에 어디까지 들어와 있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거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우리 저기 오늘 참석하신 선생님의 의견이라고 좀 저는 좀 말씀을 좀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토론 주제에 그 일자리 관련된 일종의 일자리 관련된 내용이 좀 있었다면 답변을 좀 잘 해드릴 수 있는데, 물론 제가 좀 답변을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고려 좀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서울의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대구시를 상대로 해가지고 시범 지역을 세 군데로 해서 분석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도 보니까 대부분이 그 버스나 자가용을 해가 직장을 외부로 나갔다 와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퇴근해가 오죠. 근데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직장 문제가 그 안에 있으면 자기 생활권 안에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창업적으로 그렇게 하면 제일 좋은데, 실제 우리 문화가 직장 문화, 일하는 문화가 있고 일을 제외한 나머지의 내 삶의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생활권 공간 계획이라든지 15분 도시 같은 경우는 나머지 내 삶의 공간을 어떻게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할 것인가를 생각하셔야지,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직장 그 문제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좀 더 안에 있으면 좋지만, 창출했으면 좋지만 아마 도에서 팀장 늘어가시겠죠. 저도 말씀은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는 됐죠. 농사를 지어야 돼요. 농사를 지으면 내가 살고 있는 주변에서 생활도 하고 직업도 얻을 수 있습니다. 농사를 안 짓지 않습니까? 이런 이 변화가 좀 있는 거죠. 이 변화 안에서 그래도 최대한 가깝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은 좀 만들어낼 수 있고, 또 로컬 개념에 또는 사회적 경제 개념에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 그런 계획을 반영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부에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첫 번째 세션보다 너무 재밌어서 가벼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도 질문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건축을 전공한 입장이고, 저는 이제 대규모 개발 사업 쪽에 몸을 담았었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조경현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각 부서 간의 협업 문제도 있고, 근데 저희가 개발 사업을 하다 보면
이 개발 위주의 정책을 펴다 보니까 저희는 개발하기 편해요. 왜냐하면 각 부서별로 일괄 처리가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 법 자체가 약간 포지티브한 방식이 아니라 네거티브한 방식이란 말이에요. 뭐가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준만 충족을 한다면 갈 수 있게끔 쉽게 피봇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야만이 사실은 이 15분 도시 제주가 됐든 생활권이 됐든 지금 기존에 갖고 있던 정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불만들을 최소화하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그 지금 현재의 법 테두리 안에서 그게 불가능하다고 저는 좀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협업을 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 팀이라든지 그런 장치들을 만들어서 법도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저는 저 용담 이동에서 이제 지역보장협체 일을 하면서 일반 시민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시민으로 참여했는데요. 실은 저희들 지역에는 요즘 가장 큰 그 이슈가 주차난입니다. 주차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 우리가 이제 15분 도시를 지금 지향하고 있지만 저희 용담 이동 지역 안에서부터 15분 내에 어떻게 갈까 이게 망설여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면 현재 저희들도 이제 원도심이다 보니까 이제 양쪽 주차를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나 이제 우리 아동들이 이제 차를 피하고 다녀야 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 시민들이 이제 저희들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행정에서는 주민들의 합의를 이루어주면 예산을 투입하고 후속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지만 사실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주차를 해결할 수 있는 만약에 뭐 유유지라든가 아니면 기타 이제 빈집이든 이런 데를 좀 확보를 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을 해주면 그러면 저희들이 합의를 해서 한 줄 주차하고 일방 통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행정이나 아니면 이런 계획을 할 때 좀 그런 쪽도 좀 연구를 해서 좀 해주시면 저희 시민들 같은 경우도 뭐 주민 참여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려고 하더라도 행정에서 같이 발을 맞춰서 그런 쪽에 좀 주차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거를 좀 해주면 또 주민들도 나름대로 그럼 그게 같이 해서 좀 좋은 방향으로 한 줄 주차를 하겠다 아니면 시간제 뭐 운행을 한다든가 뭐 이런 방안들을 서로 모색할 건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아주 그냥 문제만 드러냈지 어떤 해결 방안이 전혀 없어서 사실 엊그제 이제 우리 용담대 그 복개천을 국토부에서 이제 보호를 해서 이제 자연 환경으로 하겠다고 또 뭐 태풍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그런 걸 좀 대비하기 위해서 그걸 하려고 했는데 기존에 현재 126대를 주차하던 그 시설을 그 보호를 다 드러내고 양쪽에 일방 통행해가지고 주차를 하는데 110대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설명해서 거부하는 것도 차라리 지금이 낫다. 주차 시설도 안 됐는데 그럼 차를 어디 가서 세우냐. 그런 일이 있어서 이 15분 도시 하는데도 좀 주차를 그러니까 걸어서 가려면 그 차를 세울 그 공간을 확보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해봅니다. 예. 먼저 하십시오. BMW가 어딘가는 주차를 해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용담이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교통 전문가로서 여러 상황에 대해서 면밀히 보고 있는데요. 가장 주차 문제 해결에 의지가 높고 자생적인 노력을 가장 많이 하며 어떤 대안을 발굴하고자 가장 많이 노력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토론회 개최하고 시장님 오셔서 그런 활동한 것도 제가 잘 알고 있고 다만 이제 15분 도시와 주차 어떻게 보면 15분 도시가 돼서 보행, 대중교통, 자전거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면 자동차가 점점점 줄어들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대중교통 보행, 자전거가 다닐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용담같이 계획에 의해서 생긴 도시가 아니라 자생적으로 생긴 그래서 도로가 좁을 수밖에 없는 공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도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차를 좀 줄여 주셔야 또 이런 게 돼서 참으로 이게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도 일단은 공간적으로 일단 차량 대수가 적정 차량 대수란 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기준을 세우면 뭐 세대당 한 대라든지 뭐 평균 뭐 세대당 0.몇 대라는 이런 기준, 인구당 몇 대, 뭐 생산 가능 활동당 뭐 이제 이런 기준들이 있을 텐데 이제 이런 기준에 대한 합의를 하고 이 수치를 넘어선 차량 대수에 대해서는 각 지역에서 줄이는 노력, 그리고 만약에 이게 모자란 차는 적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이제 모자란다. 그러면 또 이런 공간을 확보하는 노력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을 텐데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지, 이 도로 다이어트는 공로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뭐 빈집이라든지 뭐 유유지라든지 이런 공로를 제외한 나머지를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과정을 지나면서 15분 도시의 이 1년의 쭉 과정을 거치면서 그 고민들에 반드시 도달할 것 같고 대안들을 찾아서 검토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작은 토론회를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때 가능하다면 여러 가지 방안들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가 62개 생활권을 설정하면서 생활권의 특성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주도도 아마 생활권 설정하면 생활권 특성들이 다 다를 겁니다. 그 조건에 용담 2동은 용담 1동과 2동, 제가 잘 압니다. 1동과 2동 모두 이제 그런 욕구들이 높고 또 주민의 참여도 높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그런 기본 구상과 생활권이 설정이 되고 그 생활권 계획, 기본 계획들이 또 수립되는 과정에 용담 지역은 주차 문제가 우선순위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좀 더 접근하기가 좀 더 빨리 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물리적으로 정말 특정한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 공공에서 확보를 하고 그게 이제 주차 시설들을 좀 해서 그 문제를 단기적으로 좀 해소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용담동에 있다라고 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40분에 끝낼까요? 네. 끝낼까요? 이제 5분 남았거든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 이제 의견인데요. 15분 도시가 추구하는 목표와 사실 저희가 제주 여성가족연구원인데요. 여성 친화 도시의 목표랑 굉장히 일치하고 해서 저는 이 과정이 이제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저희가 2020년에 제주도의 1000명 대상으로 여성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역구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실태 조사를 일자리 그리고 안전, 돌봄, 가족 친화, 이제 추진 기반 이런 관련한 실태 조사 결과를 같이 참조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아까 적용의 사무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희는 사람 중심의 그 삶의 질에 대한 욕구는 같이 반영이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1, 2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일자리뿐만 아니라 저희는 일생활 균형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장거리에 일자리가 있더라도 노동하는 시간이 짧으면 일생활 균형이 되는 것처럼 그런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의견으로 드립니다. 예. 네, 그러면 우리 저기 선생님 들으셨는데 우리 선생님까지만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귀포에서 도시재생 사업하고 있는 김동범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토론자분들 그리고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뭐 의견이기도 하고 궁금한 점인데 90년대 초중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 당시 북제주 군수에 의해서 그 제주도 해안도로가 상당히 개설이 되고 관점의 차이는 있지만 상당히 무분별하게 개설되는 시점에서 상당 부분 구간의 그 해안선이 바뀌고 매립이 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물론 관점의 차이지만 대부분 관광객들이 해안도로를 이용하고 그로 인해
하루에 7, 8잔의 해안도를 돌면서 아메리카노를 마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 관광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간단히 얘기 드리면 15분 도시 모두를 위한 도시 15분 도시 제주의 관점에서 현재 해안도로의 효용과 그리고 선과 선을 잇고 사람과 사람을 잇는 그런 새로운 이동수단 혹은 생활권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해안도로에 대해서 어떻게 조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BMW. 제가 오늘 BMW 팔러 왔는데요. 근데 마침 공교롭게도 주신 질문들이 제가 쭉 토론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 길게 한 것 같아서 못했던 부분들을 사실 질문을 주셔서 또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그게 해안도로일 수도 있고 다른 도로일 수도 있는데 조금 지금은 다분히 이제 시작점이니까 원론적인 수준에서 이 도로라는 걸 저는 자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도로라는 것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만든 자원인데 제주도는 특히 제한된 공간 내에서의 그 도로 자원은 더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 만들어 놓은 도로를 대중교통, 보행, 자전거, 아까 뭐 개인형 이동수단 그리고 기존에 있던 자동차, 어떻게 제한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그러면서 균형 있게 쓸 것인가. 그래서 일단 저는 해안도로건 아니건 이 관점에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관점에서 해안도로가 대중교통의 우선순위를 두는 게 더 좋다, 혹은 보행의 우선순위를 두는 게 더 좋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변화를 추구하는 게 맞고요. 여전히 자동차에 우선권을 주고, 그리고 모든 도로에는 또 긴급 상황에 대한 그런 기능들도 부여되어 있습니다. 대안도로가 없는 상황 하에서는 해안도로가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조망을 해보고 판단을 한 다음에 그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맞고,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저는 좀 다른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40분 안 되는데 저는 도로와 길을 좀 다르게 봅니다. 길은 관계를 지향하고 도로는 속도를 지향해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일주도로라고 한 일제시대에 일주도로가 만들어지죠. 이때 일주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저는 마을을 두동강했다고 봅니다. 그 공동체를 그 도로가 만들어지면서 두동강했고, 그런 게 지속된 측면이 있었다. 지금의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지속된 측면이 있었고, 해안도로는 좀 다르겠죠.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5년 전에 원도심 분들하고 그분들은 은퇴를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2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전에 그 기억들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기억의 기반이 길이었습니다. 본인들이 누구네 어떤 동네 누구네 집 길을 따라서, 골목을 따라서, 올레를 따라서 그들이 가서 했던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길이 그들의 기억을 만들었고 관계를 만들었던 건데, 그런 길들이 다 사라진 겁니다. 사라지면서 원도심이 바뀌고 그 원도심이 예전엔 좋았지만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오히려 낙후되는 그런 모습을 저는 봐왔기 때문에, 이 도로와 길의 문제가 저는 분명히 존재한다. 이 생활권이라고 하는 생활도시에서도 저는 존재한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질문하신 답은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여튼 오늘 오늘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15분 도시와 관련된 토론을 제가 작년 6월부터 제가 지켜봤는데 오늘처럼 분위기 좋은 토론은 처음입니다. 참여하신 분들도, 또 여기 앉아서 지금 의견을 내주시는 분들도 서로가 좀 즐겁게 좀 이야기를 하면서 또는 이제 상상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토론의 자리는 처음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런 토론은 아마 다른 토론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그 모습을 저희가 함께 만들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함께 만들었던 이런 생각, 이런 느낌, 이런 기억들을 좀 잘 살려서 이후에 진행되는 15분이라고 하는 또는 이제 우리가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생활권, 새로운 생활권에 대해서 여러분들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제가 박수 치면서 마무리해도 될까요? 아, 예, 좋습니다. 네,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마무리 발언을 다 해주셨고 오늘 이 세션 토론이 더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시간도 약 5분 전으로 저희가 끝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 세션 수고해주신 우리 모든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그 마무리는 전체가 다 전체 사진 촬영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면 사진 촬영을 끝으로 오늘 행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